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우진 탄정 서필홍 일기주 상성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일기주 수호대건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수 종정국 귤시 입석 우경남 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노를 바치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 하기를 장례원의 겸 판결사를 혁파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9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0일 모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종륜이 아뢰기를 이 창씨는 단지 장 80대만 손바치게 하였는데 창컨대 법에 의하여 논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이미 논박하였었는데 내 뜻으로는 이 창신의 일은 법으로는 논하면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정으로는 논하면 용서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하고는 인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지사 어세겸이 아뢰기를 이창씨는 본래 물망이 있는데 이제 그와 같았으므로 의정부와 대간이 논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어진이에게 작은 허물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널리 의논하겠다 하였다. 영사 심해가 아뢰기를 월산대군의 묘지에 백성의 전토가 묶이게 된 것이 매우 많으니 가난한 백성이 가증스럽습니다. 청컨대 속공전으로서 죽여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명하 육조와 한성부 당상관을 불러 이 창신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성준, 이약동, 김세적, 이습감, 임수창, 조극치, 윤민, 홍흥이 의논하기를 이 창신의 범한 죄는 의정부의 전후 의논에서 그 정상을 곡진히 말았으니 율에 의하여 논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하석부가 치게 하기를 알타리의 정수 이 아이다가가 회령 가까운 지경 사오이 동구와 고령 가까운 지경 고라이 동구에 그들 고을과 더불어 힘을 같이하여 성을 쌓아서 적의 통로를 막아 편안하게 생업을 하도록 청하고 또 올적합이 원수를 갚기 위해 자주 와서 침략하니 겨울철에 장성 안에 토시를 쌓아 적봉을 싹 피하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지경을 넘어 성을 쌓는 것은 여격이 몹시 무겁고 더욱이 좌우 산기슭에 길이 통한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한갓 인력만 허비할 뿐 마침내는 반드시 공이 없을까 합니다. 또 성 및 알타리는 그 무리가 많은데 장스럽게 들어오기를 허락하여 우리와 섞여서 살면 형세가 매우 불편합니다. 만약 올적합이 성을 넘어 침략하는 변이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해를 입을 것이니 또한 염려스러우니 그 청을 허락하지 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이 아이다가의 말은 볼에 따를 수 없으나 만일 혹시 다시 말하거든 말하기를 건너편에 적의 통로가 하나만이 아닌데 성을 쌓아 능히 다 막지 못할 것이며 비록 성을 쌓을지라도 지킬 사람이 없으니 끝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물며 성을 쌓는 역사는 하루 이틀에 능히 이룩할 바가 아니므로 지경을 넘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없으니 예전대로 나무를 베어서 막는 것만 못하다. 또 장성 안에는 모두 우리 백성의 전토인데 너희 종류가 하나만이 아니거늘 어찌 능히 모두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없는 일을 가볍게 허락할 수 없다. 하물며 여기는 너희가 사는 곳이 아닌데 처자를 여기에 두고 따로 두고서 마음을 오롯이 하여 보수하지 못하면 반드시 삭약하는 데 이를 것이니 예전대로 굳게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 하며 변장도 마땅히 시기에 임하여 구호할 일을 개요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삭약은 땅이 깎여서 약해짐을 말한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0일 무인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도성지 한은이 명을 받들고 경복궁에 가서 이 말이 만든 격수 기계를 살펴보고 왔어요. 아래기를 신이 보건대 기계가 정교하고 공력이 중대한데 무릎 올려서 쓰는 것은 10보 안밖에 되지 않으니 그 용도가 넓지 못합니다. 이 말의 말로는 옮겨가면서 물을 퍼올리면 한없이 이를 수 있다고 하나 만약 그렇게 하면 정전의 손상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다만 곁에 있는 물은 이쪽에서 퍼서 저쪽에 대면 이익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신은 농사일을 알지 못하니 우선 경기고울에 시험해보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두번 경진 3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성령이 아뢰기를 사복시 제저 윤호는 예전대로 두고 바꾸지 아니하였는데 윤호는 국구로서 나이가 이미 늙었으니 국가에서 마땅히 존경할 바이므로 제주를 맡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나라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수를 세워서 대답한다고 하였으니 마정은 진실로 국가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면서 모두 정성으로서 맡게 하였는데 만약 영돈영이 당초에 맞지 아니하였으면 그만이지만 이제 이미 그 직무를 맡았는데 또 어찌 바꾸겠는가. 전일에 이철견이 마정의 지극히 중요함을 말하고 모름지기 대신으로 하여금 맡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정부에 의논하였더니 모두 예전대로 두어도 해로움이 없다고 말하므로 바꾸지 아니한 것이다 하였다. 지사 이극정이 아뢰기를 사복시 제전은 조정조 이후로부터 모두 정성으로 제수하였으니 비록 예전대로 두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송령이 말하기를 예악은 나라의 중한 일인데 장학원이 어찌 사복시 밑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장학원과 상의원의 제조는 모두 바꾸었는데 홀로 윤호만 예전대로 있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송령이 또 아뢰기를 조평은 의학 교수로서 언요와 간통하였으니 그 죄가 큰데 이제 단지 파직만 되었습니다. 조평의 사람됨이 행하는 바가 삼가지 못함이 많습니다. 지난해 전마로서 황해도로 갔을 때 서울기생을 데리고 갔는데 감사 성윤문이 거액하였고 그 후 부경할 때에는 상인을 자기의 종이라고 일컫고 데리고 가서 연철을 함부로 샀다가 감찰에게 탄핵을 받았고 그 사람을 숨겨놓고 나오지 않게 하였다가 마침내 형신을 받았습니다. 소행이 이와 같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노사신이 아뢰기를 조평의 행한 바가 이와 같으니 청컨대 율로서 다스리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국군은 임금의 장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축성 순찰사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강원도는 지난해 흉년으로 영로가 잔패하고 또 이제 농무가 바야흐로 일어나니 경이 위임한 일을 가서 속히 완수하고 올라오라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임상후에 명하여 월산대군의 신도비 명을 짓게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라. 의관 제도는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지금 시속에서 승승하는 가스의 모양은 승립과 같음이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그 제도를 고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우승지 김극금이 성절사 조익장이 가지고 갈 보단과 말로 응대할 사목을 아뢰었는데 그 보단에는 이르기를 그이 생각하건대 소국은 모번 변경에 있으면서 대대로 성교를 입어 예물을 가진 사신이 연달아 내왕하여 여러 조정의 후한 은혜를 깊이 입었습니다. 이 앞서 본국의 배신 한치영이 중국 조정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서반한 사람을 나누어 봐도 보내어 본국 의주 땅까지 전송하여 오는 길에 관대하는 모든 일을 모두 채찰하게 하였으니 황은이 중함이 이에 지극하였습니다. 지금 성조에서 본국 사신이 갔다가 돌아올 때 더욱 사랑하는 어지심을 더하여 모든 참노를 격려해 가는 곳에 대우하는 은혜의 중함은 더함이 있고 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세 행리와 공돈의 일에 넉넉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니 지나가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요동에서 바로 의주까지 7, 800리 6, 7일 노정에는 이미 중국의 관역에서 지대하는 모든 일이 있고 또 요동의 호송군만은 보레보다 본처의 백호와 천호가 있어 순조롭게 데리고 왕래하므로 서반으로서 별로 소관할 것과 보살필 일이 없는데 험하고 먼 길을 지나는데 수고가 적지 아니하니 마음의 진실로 황공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공은 시 이를 참작하여 이번 우리들이 돌아갈 때는 팔참의 호송을 정지하여 발섭하는 수고가 없게 하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황제가 처음에 우리나라를 후히 대접하려고 하여 서반을 보냈는데 이제 갑자기 사용하기를 청할 수가 없다. 또 선황제 때의 일을 지금 황제가 반드시 감히 가볍게 고치지 못할 것이며 예배에서도 마음대로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혹시 선왕제의 법을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다고 청하며 말하는 사이에 건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시라는 뜻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의주의 표단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치영은 일찍 이 일의 심화를 알고 있으니 한치영과 승문은 제주를 불러서 적당한 제의 여부와 그 응답할 절목을 다시 의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긴급금이 아뢰기를 진실로 성료와 같습니다. 그 응답할 점에 진실로 착오가 있어 시라는 뜻이 드러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차라리 황제에게 직접 주더라 하여 사정을 아뢰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도는 예상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쉬면은 의논하기를 본국 사신의 서반이 호송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하게 대우하는 것인데 작은 패단으로서 아래에 없애기를 청하면 싫어하는 형적이 드러나서 중국에서 우리를 후대하는 뜻이 수행할까 두렵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세월이 오래되면 서반이 호송하여 왕래하는 패단이 반드시 중국에 있을 것이며 저절로 정제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특별히 서반을 보내 호송하여 멀리 국경 위에까지 이르니 황제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므로 비록 큰 패단이 있을지라도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제 정문의 말을 보건대 싫어하고 끓이는 자체가 이미 드러났으니 예부에서 힐문하며 대답하는 점에 말이 어긋나서 대체에 손상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본조의 부경 사신을 서반이 호송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치행이 갔을 때 비롯되었으니 이는 황제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야인의 왕래에 반드시 서반을 정하여 호송한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비비를 금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행차에서 서반을 정한 것은 성지가 별도로 있지 아니하였으면 반드시 예부에서 주존한 사연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 원인을 상고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정지하기를 청하면 사체에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서반의 호송을 도동에서 거치기를 청하였으니 접대하기를 꺼리는 뜻이 매우 명백하고 또 이 일은 조정에서 외부 사신을 접대하는 절차에 매여 있으니 작은 일이 아닌데 배신이 품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예부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신은 역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지하였다가 당초에 서반의 호송을 실시한 원인을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토록 하소서 하고 공은 노사신 연호는 의논하기를 보단의 사목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의 심해 등을 빈청으로 불러서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에 의하여 아직 정지하게 하소서 하고 홍흥, 연호, 의석영, 이경동, 이숙감은 의논하기를 본국의 사신이 예부에 보단을 올린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당초에 서반이 나온 이유는 대개 홍기달의 보단으로 인하여 비롯되었습니다. 그 뒤에 노사신, 이승은, 이봉 등이 일시에 회정할 때에는 의뢰 마땅히 세 사람이 서반이 호송해야 하는데 노사신 등의 보단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서반만 보냈으니 이로써 보건대 예부에서 본국 사신의 보단에 따르지 아니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번 보단에 따를는지 아니 따를는지는 미리 헤아릴 수 없지만 가령 따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미
아마 힐책당할 우려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신중년에 신이 성절사로 부경하였을 때 예부 상서 주홍모가 하마녀연을 하던 날에 신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연로가 가격에서 응부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내가 이미 자세히 아는데 이제 또 근데 재상이 올 때도 응부에 게을리하였다 하니 내가 마땅히 주달하겠다고 하였고 또 태감 정동이 본국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영로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주달하자 승지가 예부에서 내렸는데 이로 인하여 예부에서 제주하여 조정에서 특별히 서반을 자출하여 호송해 지경에 나아가게 하고 가격에서 하정을 보내고 군인을 내어 전하여가며 호송하였습니다. 신의 제주 사연을 보건대 제상 윤필상 행차의 강도가 몰래 나타났었고 홍기달의 행차와 지금 제상이 올 때 공개를 빠뜨렸는데 조선은 예의지국이라 조공을 끊지 아니하니 관대를 후의하면 마땅히 다른 나라의 갑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보내어 호송하여 지경에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고 하고 이어 이상을 내어보내었는데 이상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호송하여 압록강 위에까지 가겠습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관로는 요동에 이르러 거쳤고 우리나라 영성군도 요동에 이르러 기다리는데 대인이 요동까지 호송하는 것은 바로 국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팔자만 날씨가 춥고 길이 험하니 왕래에 노곤할까 두렵습니다. 하자 이상이 말하기를 제상의 말이 옳습니다. 고 했는데 이튿날 이상이 말하기를 예부 상서에게 의논하니 이미 조정에 주달하였으므로 다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예부에 의논한 것은 적실히 알지 못합니다만 이번 걸음에 예부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신은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보단을 올리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예부에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여러 의논에 의하여 보단을 올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보단은 보고하는 글이다. 발습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서 길을 감을 말한다. 하정은 사신이 사관에 도착하면 주식 등 일상 수요 물품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도총부에서 군사를 접간할 때 아무리 작은 하자가 있을지라도 모두 주의에 처하는데 그것은 속을 거두는 것을 이로 여겼사이다.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 군기를 연습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름하여 징벌하니 애미함이 없겠는가 하니 대사한 송령이 아뢰기를 도총부는 수기하는 군사를 관장하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니 사람을 골라서 맡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총부 낭청은 모두 무반인데 김사지와 유진 같은 이는 시험을 거친 사람이 아니며 요즘 문을 닫는 것도 유전의 소위입니다. 이런 무리는 바꾸는 것이 가합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반이라고 어찌 모두 무지하겠는가? 문무를 아울러 써야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장령 현감 박지번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출신이 어디냐고 물었다. 박지번이 대답하기를 신은 녹사 출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마땅히 무엇으로서 고구를 다스려야 하는가 하니 박지번이 대답하기를 치사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낱낱이 말하게 하니 박지번이 조목조목 들어서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생의 휴척은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린 것이니 수령된 자는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한 몸의 사사로움을 위주로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으면 민생을 보호할 수 있으니 그대는 이를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이조 천번 이약동이와 쌀에기를
전조는 사람을 쓰는 것이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한데 신이 본래 용료라고 어리석으며 더욱이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데다가 참판의 자리에 있은 지 이제 3년이 되었으니 늙은 신하가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청컨대 신의 직을 바꾸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5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성지 경주는 쓸만한 재주인데 이제 병이 있으므로 마땅히 개차할 것이나 병이 나으면 쓰지 못할 것도 없다. 김은기의 재주는 어느 곳에나 마땅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바로 이하로 승리대전을 진강하니 특별히 한 작업을 가하고 결론에 따라 올려 제수하는 것이 가하다. 보승군과 영천군은 나이가 많고 준속인데 반열이 강량군의 밑에 있으니 옳지 못하다. 조정주로부터 종반은 자기 같으면 나이에 따르고 계급을 받은 선으로서 좌목을 하지 아니한다. 이제 의성군, 보승군, 영천군을 특별히 한 작업을 가하여 나이와 덕을 높이게 하라 하였다. 존속은 학렬이 높음이다. 종반은 종천의 반열이고 좌목은 자리에 앉는 차례를 적은 목록을 말한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7일 을리오 6번째 기사. 이철을 흥록대부 의성군으로, 이합을 흥록대부 보성군으로, 이정을 흥록대부 영천군으로, 이원을 정의대부 청풍군으로, 한헌을 가선대부 서원군으로, 심인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한건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윤탄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신종호를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허계를 통정대부 호문관 부재학으로, 황계옥을 봉훈랑 수 사관은 헌납으로, 이조양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임수창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경준을 절충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8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사흥부지병 권자우가 쌀에기라. 청풍군 이원은 성질이 본래 광망하여 여러 번 중한주를 범하였고 정의왕후의 상에 거애하던 이튿날 기생 호나물과 간통하였으니 강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방면되어 돌아와서 또 고신을 거두었었는데 성상은 이나가 지극히 중하여 이제 또 복직시키고 조열에 끼이게 하였으니 난륜의 무리가 방자하여 끓이는 바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복직시키지 마소서. 의성군 이채와 보성군 이합과 영천군 이정에게 각각 정일품의 작업을 더하였으니 장명은 중한 일인데 극품의 높은 계급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집안 세 사람에게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채 등은 재물을 다투어 화목하지 못하므로 법에 의하여 죄에 저촉되었는데 일찍이 복직시켰으니 성상의 연애가 이미 중합니다. 청컨대 가자는 명을 거두소서. 임수창은 별로 나타난 재주와 덕이 없고 또 물망이 없는데 당상관에 올라 정조에 참여하게 한 것도 이미 그 분수가 지나친데 이제 또 이품의 계급을 가하였으니 장명이 가벼운 듯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청풍군은 내가 죄가 없다고 이런 것이 아니다. 대군의 후사로서 오랫동안 벼슬을 받지 못하였으니 인정에 애경한 바이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가 마땅히 허물을 고쳤을 것이다. 의성군 등의 일은 내가 이미 짐작하여 시행하였다. 임수창은 비록 현저한 재덕은 없을지라도 이미 병조 참의를 맡겼는데 만약 쓸만한 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인데 비난한 자가 없었으니 이제 이 품에 올리는 것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난륜은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이 20년 3월 28일 병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문소전에 거둥하려는데 명하여 삼품 당상관 두 사람을 뽑아서 각각 기병 50과 보병 50을 거느리고 좌우로 나누어 청로대 밖을 시비하게 하고 이름을 영별군장이라고 하였다. 이는 김방이 좁은 길에는 변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별군을 세워 호위하게 한 것이다. 이로부터 모든 거둥에 상례로 삼았다. 상례라.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조국아와 쌀이기를 청풍군 의원은 천승이 광음하여 전일 정희 왕후께서 승하하신 처음에 슬픔을 잊고 창기와 잤으니 신자로서 참아하지 못할 바이므로 마땅한 중죄에 처할 것인데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내려서 외방에 부처하였으니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여 굴규를 마치기도 전에 또 적소해서 새로 된 과부를 간통하고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명교에 용서하지 못할 바입니다. 대군의 후사라와의 특별히 방면해 돌아오게 하였는데 이제 또 복직시켰으니 광종한 사람을 다시 조율에 끼게 할 수 없습니다. 의성군 이체 등은 재물을 다투다고 화목하지 못하여 법에 의해 주의에 접촉되었는데 곧 복직시키고 또 높은 계급을 더하였으니 이는 작상이 외람된 것입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을 권장하겠습니까? 청간대 가자하는 명을 거두소산이 정교하기를 내가 어제 참작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였다. 참작 아니구나. 성경시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졸한 월산대군 이정의 부인 박씨가 말 한 피를 바치니 명하여 값으로 면포 90피를 결정하고 특별히 제용감의 면포 150피를 주었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2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답청년의 예에 의하여 중구 이래 경영 당상관에게 잔치를 내려주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는 국가의 거룩한 일입니다.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경영관을 사랑으로 대우하여 범을 구경하는 놀이가 있고 중구에 잔치가 있어 언혜와 대우가 넉넉하고 후하니 지극히 유자의 영광이 되나 호세에 반드시 이를 인용하여 방탕한 자가 있을 것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였다 하였다. 그렇다. 중구 이름 음력 9월 9일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3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3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달의 영안도 부령은 무산보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이고 둘레가 2185척이고 어유 간보의 성은 높이가 15척이고 둘레가 1109척이었다. 회령의 풍산보의 성은 높이가 11척이고 둘레가 4089척이었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정과 연안전에 나아가 친제하인데 백관이 배제하기를 의례대로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조국아와 쌀이기를 청풍군 이원은 인륜을 어지럽혔고 이성군 이찬원 등은 재물을 다투느라 화목하지 못한데 모두 가자하라 명하시니 광패 음란하고 우애롭지 못한 무리들을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성명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승기 김덕금이 예빈시에서 숙수를 빌었는데 예빈시 관원은 이미 청탁을 다른 주회에 저촉되었으나 김덕금은 국문하지 말라 하시니 법으로 보아 어떻겠습니까? 김덕금은 근시하는 신하로서 쪽지를 보내 청하였으니 가볍게 버려두면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근대 주의를 다스리 소산이 전교하기를 청풍군을 복직시킨 것은 대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함이다. 의성군 등이 비록 재물을 다툰 잘못이 있었으나 이미 사면을 받았으며 또 모두 60세가 넘은 자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작지를 더해 노인을 우대하였을 뿐이다. 선수의 종을 빈인 것이 어찌 유독 긴급것만 그러하겠는가? 더구나 사유를 지난 일들이겠는가? 하였다. 선수는 수라상에 차려놓은 음식물을 말한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강백진이 와서 아뢰기를 청풍군 이원은 바야흐로 적소에 있으면서 새로 과부가 된 자를 강간하였고 적소를 다른 도로 옮기자 또 남의 전토와 옥마를 빼앗아 방자하여 끓이김이 없으니 완악하여 뉘우칠 줄은 모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군의 후사가 중하다면 방면에서 집에 있게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하필 자규를 회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채와 이합, 이정 등은
화목하지 못한 허물이 있고 득을만한 노고도 없는데 갑자기 거품의 자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수창은 병주 참의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공로와 물망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 품으로 뛰어 올렸으니 장명이 외람됩니다. 청컨대 아우러 개정하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강백진이 또 아뢰기를 오늘 친제 때 본부 예도를 감독하는 서리를 내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여 반일에서 예의를 잃은 사람을 검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컨대 이후부터는 동반 서반에서 각각 서리 두 사람을 하여금 감찰을 따라 들어가게 하고 본부의 대장 역시 각각 한 사람을 거느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산 성령이 차자를 올리기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허물을 알기는 어렵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허물을 알고 고친다면 비록 높은 작지를 준다 하더라도 의리상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제 이원은 정의왕후의 발상 이튿날 창기를 사통한 것으로 죄를 받아 외방고울에 부처되었으니 허물을 고쳐 새로워져야 하는데도 도리어 더욱 교만하고 엄난해져 청산거부를 강간하였으며 또 그 때문에 적소를 다른 도로 옮겼는데 남의 전투와 오마를 빼앗아 완악하여 허물을 고치지 않았으니 고의로 범한 죄악을 유례 비추어 보면 호종의 형에 해당되지 어찌 부처에 그치겠습니까? 옛날 초왕 무가 박태우의 복을 입으면서 복사에게 간통을 해 군을 종신토록 삭제했습니다. 이원의 죄는 무보다 더욱 심하여 정의왕후가 승한 이튿날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놀라서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는데 가까운 종씨들은 절통한 마음이 신하나 백성들보다 배나 덜 것입니다. 이원이 참아하지 못할 일을 참아하였으므로 외방으로 멀리 내쳐서 종신토록 바늘에 끼지 못하게 해도 신들은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였는데 더군다나 자귀를 해봉시켜 여러 종실의 바늘에 끼게 하였습니다. 이체 등은 재물을 다투어 화목하지 못하여 주의에 저촉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자기를 회복했고 이제는 또 갑자기 극범으로 올리시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호종은 믿는 데가 있어 전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름을 말한다. 성주시록 227관 성종 20년 4월 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거기에 서경을 살펴보건대 벼슬은 사설을 친하다여 줄 수 없고 오직 능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창풍군 이원은 정실의 지친으로서 정의왕후의 상을 당하여 분주하게 울부짖으며 애통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데도 상을 듣고도 이튿날 도리어 엄난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신하된 사람으로 참아할 수 없는 것인데 이혼은 참아하지 못할 바를 했으니 그 죄는 죽여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나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따라 외방에 부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국휼이 끝나지도 않아 또 새로 가부된 여자를 강간했으니 그 완악함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종신도로 변방에서 귀양살이에 시켜 종실의 바늘에 끼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용서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직처벌 돌려주셨으니 성은을 입은 것이 지극한데 어찌 또 사랑하여 자기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설사 대군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소용한다면 이원은 이미 서울에 돌아와 있고 또 직첩을 받았으니 제사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중앙관적을 주 악덕한 사람을 사랑함에 마땅하겠습니까? 신들은 또 대전을 상고해보니 종친의 수직은 스스로 한도가 있는데 의성군 니체와 보성군 이합과 영천군 이정의 작질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는데도 이제 또 작업을 올리도록 허락했으니 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이체 등은 상중에 재물을 다투다가 화목하지 못한 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를 입어 용서되고 또 특별히 사랑하여 작지를 올렸으니 이는 전하께서 관작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은혜 베푸는 도구로 여기시는 것이므로 신등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3번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왜 그럴까? 성교시록 227권 성종 20년 4월 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무대산 성령 등이 역시 차자를 올려 이원과 이체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형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경조와 장년 정미수가 이원을 소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논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특징관 정괄과 지사 이익극정이 아뢰기를 강상죄를 범하였으니 우선 소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임금이 이르기를 청풍군의 일은 과연 아랫바와 같다. 다만 대군은 세조조로부터 여러 대군들보다 갑절이나 융승하게 후대하였는데 제사를 받드는 자가 노기 없이 제사를 지냈어야 되겠는가? 죄를 범한 자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허물을 고치지 않았겠는가? 그를 사용하는 일은 대개 부인의 상소를 인한 것인데 어찌 한 번의 죄 때문에 끝내 쓰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김경자가 다시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네, 마땅히 짐작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김경조와 정미수가 또 이체 등을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려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이 걱정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이 일은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분계를 올린 것이 아니다. 종신이 어찌 모두 공로가 있은 후에 자급을 올리겠는가? 의성군 등이 분계를 올리는 것이 국가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지금 보니 나이 많은 종친으로 이 세 사람만한 자가 없는데 나이 적은 자가 위에 있고 나이 많은 자가 아래에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정미수가 또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노사신의 종사관이 되어 주군을 순행하면서 민폐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대저 수령이 비록 지극히 탐욕스런 자라 하더라도 어찌 명목없이 거두어들여 자기 것을 삼겠습니까? 반드시 공부라 가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공물을 수납할 때 원액은 비록 작지만 징수해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마땅히 교찰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신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어사를 여러 곳에 보내어 교찰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그 법대로 팔도에 두루 어사를 보낼 수는 없으나 우선 한도에 보내 주군을 순행하게 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염문하고 또 관부의 문수를 조사하게 하여 불법을 검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조는 아뢰기를 신이 그년의 상을 당해 외방에 있으면서 보니 수령들이 불법이 자못 많았습니다. 청근대 고려에 따라 대관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불리에 적발하게 하면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심해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한 바가 아주 적시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대간을 팔도에 두루 보내야 하는가? 전날이 윤대 때는 추첨하여 보내자고 말하였는데 그 후 헌부에서 교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상소하여 논했기 때문에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었다. 지금 만약 불의에 내보내면 되겠지만 만약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서서히 행하면 말이 먼저 이르게 될 것이니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여염에 묻는다 하더라도 백성된 자가 어찌 모두 그 수령을 고에 바치겠는가? 자, 정민수가 아뢰기를 만약 불의에 내보낸다면 수령들이 어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문수를 거두어 감추기에 여가가 없을 것인데 그 소용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의표가 되겠습니까? 의사가 몰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어찌 왕명을 받던 사람의 대체에 합당하다 하겠습니까? 이제 한 대관을 한도에 보내어 두루 주군을 수행하면서 그 문서를 조사하게 하고 민간에게 묻는다. 비록 몰래 다니지 않더라도 민폐를 교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로 임금이 이르기를 아랫바가 옳다. 그러나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이 걱정이 아뢰기를 동작의 시기를 당했으니 폐단이 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정미수는 아뢰기를 의사 하나가 가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설사 다소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들의 불법을 구철해서 민폐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여러 차례 어사를 보내 불시에 연문하였는데 혹은 오로지 한 군만을 지정하거나 혹은 주현을 아울러 격려하게 하여 문물을 수색하여 조사해서 적발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여러 고을이 소란했는데 곳곳에서 요인이 거물을 벗으나 간사함이 날로 심했다. 어사들이 경악의 시종하는 바늘에서 많이 나와 한번 후관을 지나면서 여러 고을에서는 그 먼지만 바라보고서 빨리 기별하는 것이 우소보다 빨랐는데 이를 호성식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어사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한다는 때문이었다. 이따간 혁기 있는 무리들이 말을 달려 고을을 지나가는 것이 있으면 도로에서 홍문유라고 지목하여 서로 선동하였다.
조지사가 일찍이 광주에서 염찰을 매우 가혹하게 하였으므로 후에 한 의사가 지정을 받아가니 그 고을 서리가 수령에게 달려가 고하기를 조가 옵니다 조가 옵니다 하고 연거푸 부르면서 깨닫지 못하고 기둥에 부딪혀 넘어져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놀란 소란스러운 바가 이와 같았다. 정미수의 말이 있은 뒤부터 추첨하여 적발하는 법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하였다. 동작은 봄의 경작이다. 후반은 막루이고 우선은 매우 급히 군사를 징집하여 하려 할 때 사용하던 기태를 붙인 경문이다. 홍문유는 홍문관간언을 말한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가다. 조지사가 억수로 겁냈구나.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해준 목사 정성근의 며느리를 얻는 일에 때문에 올라왔는데 임금이 옷과 비단 주머니를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경이 오랫동안 경악에 있었으므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옷을 내려 잊지 못한 뜻을 보인다 하였다. 정성근이 감격하면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영화롭게 여겼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성근은 성품이 강직하여 이를 만나면 번번이 말을 하여 비익됨이 많았으므로 임금의 언우가 매우 융성하여 특별히 작업을 올려 해주 목사를 제수했다. 그러나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여 미워하고 끓이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 아들이 혼사 때문에 휴가를 받아 서울에 왔는데 임금을 뵙기를 청하고 면대하여 백성의 폐해를 직접 아뢰었다. 구리에는 말미를 받은 수령 임금을 배하라는 예가 없었으므로 헌부에서 정성근이 감히 예를 벗으나 뵙기를 청하여 진용되기를 바란다고 탄핵하였으나 끝내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하직을 하자 도리어 이런 하사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무대산 성령 등이 차자를 올려 청풍군 이원을 복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고 의성군 이체의 작업을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내의원이 선지하기를 북경에 갈 때마다 전가를 담을 토가를 부송하여 전가를 취하여 와서 본원에서 기르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전갈이 약재에 절실함으로 본국에서 번식하고자 매양 중국에 들어간 의원으로 하여금 구해오도록 한 것이다. 전가를 쓰시.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사무지평 강백진이 와서 아뢰기를 김승경은 재물에 임하여 구득의 거릇됨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미의 명이라 칭탁하여 이윤의 빈소 앞에서 첩의 무리와 재산을 나누다가 그 많고 적음을 견주면서 마음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일을 마음에 달게 여기고 그리는 바가 없어 특별히 재상의 채무를 잃었으며 이는 선비의 기풍에도 관계되니 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청간대 파지카소산의 명하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강백진이 후에 하만군수가 되었는데 그가 탐욕하고 포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이세전을 조선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이계동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박성손을 가선대부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4일 임진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동지사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헌부에서 신이 어미의 명을 칭탁하여 이윤의 빈수 옆에 가서 재산을 나누었다고 논박하여 계달했다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윤이 죽은 것은 무신년 5월 14일이었고 작년은 7월 10일이었으며 재산을 나눈 것은 8월 초 6일이었으니 빈소 옆에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윤이 죽은 후에 그의 첩이 사람을 시켜 신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이윤이 병들어 고생할 때 우리 집 재물은 모두 죽은 아내와 함께 장만한 것이다. 내가 만약 죽거든 너는 초모와 함께 나누라 하였습니다. 하니 어미가 그 말을 듣고는 신과 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함께 가서 나누게 하였습니다.
신은 어미의 명에 눌려서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빈소 옆에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애눈을 기다려 처리하겠다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승경은 일에 임해 자세하고 분명해서 이 지혜는 다소 밝았다. 그러나 상품이 본래 욕심이 많고 간사하며 재리에 급급해서 말을 둘러대 아래여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어미를 속였으니 두 번이나 헌부의 장으로 있었으나 참으로 무상한 것 같았다. 구세고 과단성이 있어 권기를 피하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 매양 노졸함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사람 알기가 참 어렵다. 성경시록 227권 성종 20년 4월 5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사복시에 전교하기를 세자가 점차 장승해가니 행행할 때 수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궁중에서 생경하였으니 어찌 말 타는 것을 알겠는가. 내 승으로 하여금 순하고 잘 길들인 말을 가리어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장차 후원해서 말 타는 것을 연습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세자 성조시록 227권 성종 20년 4월 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경조 등과 사관원 집이 이의문통 등이 영명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정의왕후의 상 때에는 중에서 울부짖고 통곡한 것이 마치 어버이의 상을 당한 것과 같았는데 창pun군 이원은 승하하신 이튿날 엄난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어리로 말하면 왕후는 한나라의 어머니요 정으로 말하면 이 원은 왕후의 친조카인데 슬픔을 잊고 장래의 집에서 잤으니 신하로서 삼아 못할 일을 이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가볍게 형벌로 귀양문을 보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방면하여 곧 직첩을 주었는데 오늘날 다시 장록을 더할 줄을 어찌 어떻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원을 대하는 것은 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강상에는 어떠하겠으며 국가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영흥대군이 이원이 대군의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로 상언하여 직을 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제수한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의혹됩니다. 이원은 종친의 지위에 있으면서 행실이 금수와 같아 군무를 없이 내고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심했습니다. 대군의 연령이 있다 한다면 어찌 이원이 제사 지내는 제사를 편히 험양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원이 녹을 잃으면 궁에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이원은 대군의 아들로 그 부를 누리고 있는데 녹봉을 기다린 후에야 제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찰한 임금이 큰 권병이며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명기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흥대군이 어찌 아들이 악을 두둔하여 전하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특히 하늘에 계신 정의왕후의 영령에게 죄를 얻는 것일 뿐 아니라 전하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그 죄를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또 어찌 굽혀서 그의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은혜를 보이려 하십니까? 이는 전하께서 강상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또 정권을 잃는 것입니다. 정사가 대각에 있어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군다나 종척의 집안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상을 무너뜨리고 악덕한 자를 사랑하고 정권을 잃고 사사로운 은혜를 보인 것이니 종묘를 받드는 것이 아니며 신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살펴보건대 대군의 적장자는 종 1품이며 중전은 종 2품으로 작질은 한정이 있는데 이제 의성군 이천원 등은 받은 벼슬이 이미 그 한계를 넘었으니 법에 어긋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울러 작업을 올리는 것은 나라의 법을 재차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채 등은 상을 당하여 재물을 다투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화목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지만 먼저 그 죄를 용서하여 이미 법을 어겼는데 또 높은 풍계를 더하니 성명한 조정에 관작의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3번 윤념하소서 했는데 상소 끝에 어서 하기를 이원에게 죄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며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함도 말을 한 후에 아는 것이 아니다. 죄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원이 반드시 깨우쳤을 것이기 때문에 제수하였을 뿐이다. 부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어디 있기에 그대들이 함부로 말하는가. 이심 등의 일은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5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김승경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비록 무지하고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빈소 앞에서 재물을 나눌 리는 없습니다. 김승경은 문신으로서 벼슬한 지 이미 오래되어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는데 아마 그의 어미 명을 받들어 사피할 수 없어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분간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2급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김승경의 일이 만약 헌부의 살인바와 같다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거쳤으니 추론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빈수 앞에서 재산을 나눈 일이 비록 급박하기는 하나 어미명이 그랬다면 회개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승경의 일이 과연 헌부의 살인바와 같다면 실로 부당합니다. 이윤의 처벌 주문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어미의 명을 받들었고 또 빈소옆이 아니며 더구나 사유를 거친 일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5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랜 보단을 올리는 일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전의 의논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예조의 의논이 신의 뜻과 서로 같습니다. 단지 후한 인정을 가지고 가서 탐지한다는 예조의 뜻은 매우 불가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습 정지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예조의 살인바가 바로 신의 뜻입니다. 신이 전의 의논에서 이미 이런 뜻으로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제 보단을 올려 비록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힐문할 일은 아닙니다. 신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는 의논하기를 비록 보단을 올리지라도 반드시 힐문할 일은 없으니 신의 지난번 의논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닌데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니 내일 다시 아뢰라 하였다. 의금부 전지하기를 도충부도사 유진이 입직군사를 작관할 때 도남문과 금호문을 제멋대로 도로 닫았는데 두 문의 수문장이 이예춘과 조천은 유진의 말을 듣고 멋대로 골문을 닫았으니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책문으로 선비를 시험하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가 책문을 내어 시사하였는데 책문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부득한 내가 한나라에 군림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는데 옛날의 융성했던 정치를 회복하고자 하나 시대에 맞는 조치에 어두워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아 미흡한 바가 있으니 우선 한두 가지 일로서 말하겠다. 군사일은 나라의 큰일인데 중국에서는 농으로 병을 양성하는데도 군마가 정강하고 갑병이 견고하고 예리한데 우리나라는 병과 농을 한 가지로 여겼으니 이는 옛날 병을 농에 붙인 뜻이나 군마와 갑병이 중국에 매우 동떨어지게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재용 역시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중국에서는 부세 외에 염철의 이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풍부하고 국용이 넉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비를 단지 전부에서 조달하는데 이는 비록 옛날의 해마다 부세를 바치던 뜻이나 용도는 항상 부족해 고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사는 임금의 이목이다. 중국에서는 제로에 모두 분사가 있어 비비를 규철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수령들이 쇠락하여 법을 범하는 자가 많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예악은 조정의 성대한 의용이니 설만에 쓰면 안 된다. 중국에서는 외인을 향응할 때 자피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악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단은 우리나라의 주민데 불로의 해가 더욱 심하다. 그러나 한나라 명나라 이래로 당시 군주들이 모두 존봉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이따금 그 해가 있음을 알고 바로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 제거하려 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만연하게 끊어지지 않고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도교를 본래 숭배하여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 승리의 무리를 과연 다 제거할 수 없겠는가? 만약 제거하고자 한다면 무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고 소란하게 하지 않겠는지 그 대책이 어디에 있는가?
자대부들은 고금에 널리 통하고 정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오늘의 물음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을 것이니 각자 마음을 다하여 대답해서 내가 근심하며 어진이를 구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친히 무과를 시험보여 정관 등 28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가서 인수 왕대비를 문안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6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재상들에게 보단을 올리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어유서 이 절견단은 의논하기라. 이제 한치영의 의논을 보니 서반을 보낸 것은 본국의 사신을 후대하여 일로의 관대를 검찰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제 만약 본국에 작은 폐단이 있다여 갑자기 정지하기를 청한다면 말을 만들기가 어렵고 싫어하는 뜻을 보일 듯합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그 공개하는 수요를 점차 헤아려 경감하고 우선 보다는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걱정은 의논하기를. 서반을 관대하는 비용은 형세로부와 장차 계속하기가 어려우니 급히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서 형세를 본 다음 보단을 바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고 정괄은 의논하기를. 서반을 지대하는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없애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전자의 노사신 이승원, 이봉 등이 돌아올 때 서반 3인을 정하였는데 노사신이 보단을 올려 2인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제 또 보단을 올려 없애기를 청하는 것이 사세에 편할 것입니다. 다만 보단 안에 왕인이 오늘하고 수고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닌데 혹시 솔직하지 못하다고 여길 듯하니 배단이 있다는 뜻을 은근히 진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승선 연도 이 약동 안간호는 의논하기를. 의주의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왕인을 관대하는 회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비록 힘써 하더라도 이후에는 해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보다니 초사를 보니 힐문화의 말썽이 일어날 이치가 없겠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노사신 등이 이런 뜻으로 이미 말을 했으니 이제 또 전후가 같은 말로 감하기를 청하면 반드시 왕인이 오는 수고를 처음 생각한 것으로 믿어 고송을 줄일 것입니다. 만약 인정을 후하게 주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이숙기 성준 구수영은 의논하기를. 예조의 살인바가 실로 사이에 합당합니다. 하고 이극견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신등이 의지에서 서반을 관대하는 패단은 보니 그때는 이미 감당할 수 없었는데 더욱이 근래에는 해마다 실롱하였고 또 관대가 빈번해서 형세력과 장차 지탱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비록 예부에 이자하더라도 또한 무방할 듯합니다. 더구나 정문은 한때 사신의 말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비록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힐문하거나 말썽이 생기는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 이승원이 연전에 북경에 갔을 때 노사신 등과 이런 뜻을 가지고 예부에 글을 올려드니 예부에서 답하기를 장차 황제께 주문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일찍이 힐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문의 내용을 보니 대체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조익정에게 사세를 보아가면서 올릴만 하면 올리고 형세가 어려우면 올리지 않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인정을 가지고 와서 예부를 인연하여 그 법을 세운 본의를 알아내는 일은 대체 은할 듯합니다 하고 노공필, 상비달, 이세자, 송룡은 의논하기를. 서반이 오게 되면 관대, 공돈의 패단이 적지 않아 마침내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정지할 것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조의 사련바대로 서반이 압송하게 된 그 근본 이유를 자세히 안 후에 왕인이 팔참에 들어오는 수고와 본국의 패단을 적어 예부에 청하여 되지 않으면 까닭을 갖춰 주청해도 진실로 무방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사람이 들어 실로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의대하는 뜻인데 갑자기 패단이 있다에 정지할 것을 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기지만 신등의 생각에는 한갓 왕인이 오는 수고만을 말하였다가 예부에서 말하기를 이는 선왕제께서 그대의 나라를 우대하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대 나라에서는 어찌 번거롭게 정지하기를 청합니까 한다면 후에 비록 청하고자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최수, 성건, 박숭질, 윤원노, 성수, 권정, 김세정은 의논하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서반의 호송을 정지하도록 청하는 것은 오로지 지대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여겼어인데 이제 임시변동으로 말을 꾸며 청했다가 얻지 못하면 마침내 부득이한 데 이를 경우에 다시 무슨 말로 청하겠습니까? 더구나 서반은 낮은 관원으로 우리나라의 통사와 견줄 만하니 비록 높은 관원이라 하더라도 천자의 명을 받들고 나오는데 어찌 험하고 먼 곳을 거치면서 수고로운 것의 작지 않은 패단을 헤아리겠습니까? 또 8장까지 오는 수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주 낮은 관원에게 이런 패단을 말하여 정지할 것을 청하면 사치에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예조에서 아랜바대로 입법한 본의를 자세히 안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문과에서 김전 등 34민을 뽑았다. 김전의 형 김헌 역시 장원으로 뽑혔으므로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겼다. 정산 사람 김효흥은 나이가 76세인데 말제로 합격하였다. 김효흥은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쇠모하지 않아 귀와 눈이 총명해서 작년과 다름이 없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전은 성품이 염간하고 조용하여 번화함을 좋아하지 않았다. 수천에서 예안 현감으로 나갔는데 장사가 청렴하고 검소하여 전인자가 부과하여 거두던 패단을 다 혁파하고 추호도 범하는 일이 없었다. 세공으로 바치고 남은 면자 세근을 관고에 매달아 봉해두고 명년 세공에다 충당하였다. 이웃 고을 수령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들과 다르게 한 것을 미워하여 모두 말하기를 김전은 장원급제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들이야 김전이 고을을 다스리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하여 하고를 면하겠는가 하였다. 세공은 각 고을에서 해마다 바치는 나라에 바치는 곡물 특상품을 바치는 것인데 패단이 많아 세종 때 공부 상정 도감을 두어 곡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비하였다. 성조 때 대동법을 실시하여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했다.